어떤 분야의 여행 작가를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형용할 것인가? 이것도 작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짠드라마TV의 문상걸입니다. 오늘은 여행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를 다니면 많은 분들이 여행 작가에 관심이 많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그럴 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야의 여행 작가를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생각했던 여행 작가는 여행을 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서 자고 그걸 알려주면서 돈도 벌고,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이것보다 좋은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행 작가에도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나누는 방식인데 총 3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취재를 하는 여행 작가입니다. 취재를 한다는 게 뭐죠? 여행 명소, 맛집, 잘 곳, 그곳의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조사하는 거죠. 그러면 취재의 목적은요, 정보를 알려줘서 사람들이 여행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거나 여행을 갔을 때 그 여행지를 정말 잘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런 분들이 출간하는 책이 뭐죠? 가이드북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신문이나 칼럼 등을 통해서 여행지를 소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재를 하는 건 쉬운 일일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걸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이미 내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그런 것들을 다 올리고 있거든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행 작가로서 취재를 하는 건 내가 블로거로서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블로거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어딘가에 여행을 가서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예쁘게 찍었어요. 그리고 이 맛 표현도 재미있게 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올렸어요. 여행 작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고요? 여행 작가는 한 번 먹어봐서 그 집이 맛있다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가지 요리가 있다면 그 요리를 하는 여러 가지 식당을 다녀봐야지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제대로 알 수 있고요. 그 음식을 진짜 잘하는 식당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부산에 돼지국밥집이 엄청 많아요. 어림잡아 수천 개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블로거였다면 부산을 여행 가서 돼지국밥을 먹어요. 맛있으면 이 집이 맛집이라고 소개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행 작가가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집이 맛집인지 알기 위해서 다른 여러 집에서도 맛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집이 맛집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돼지국밥만 맛있다고 하면 될까요? 이 국밥이 왜 생겨났으며 이 국밥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국밥을 끓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몇 시간을 삶는다던가, 어떤 부위가 더 첨가된다던가, 뼈를 넣는 방식은 어떻게 된다던가, 관리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양념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돼지국밥집인지 아니면 맑은 육수인지 뽀얀 국수인지 이런 것들을 모두 알아야지 돼지국밥을 소개할 수 있는 게 바로 여행 작가입니다. 명소를 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처음 우포를 여행했을 때 날씨가 조금 흐렸기 때문에 신문 지면에 쓰일 만큼 예쁜 사진을 찍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진 한 컷을 찍으려고 후포까지 가야 됩니다. 나한테 일을 의뢰한 고객의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취재를 하는 여행 작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재형 여행 작가는 굉장히 바빠요. 밥을 먹을 때도 한 끼에 하나만 먹을 수는 없어요. 여러 음식을 동시에 맛봐야 되기 때문에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 음식을 시켜야 되고요. 식당을 한 곳만 가서도 안 돼요. 점심에만 4-5곳의 식당에 다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쁜 사진을 찍어야 되겠죠. 맛 표현은 또 어때요? 맛있어요? 좀 짜요? 이렇게 단순한 표현으로 될까요? 어림도 없죠. 정말 맛깔나는 표현을 써야지 사람들이 그 음식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부한 표현을 쓰게 되면 별로 매력적이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형용할 것인가? 이것도 작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취재를 하는 여행 작가분들, 그 중에서도 한 도시나 한 나라에 대한 가이드북을 쓰시는 분들은 그 가이드북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진짜 숙연한 마음이 들 정도로 대단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바로 취재형 여행 작가분들입니다. 여행 작가의 분야 두 번째, 여행기를 쓰는 작가입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여행을 했다면 그 한 달 동안 일어난 에피소드를 적는 거죠. 이런 여행기의 특징은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요. 그리고 여행 중에 내가 겪었던 일들을 토대로 나의 감상을 풀어내는 거죠. 이런 여행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재미와 감동이에요. 일단 여행기는 재밌어야 돼요. 여행기가 지루하면 누가 읽겠어요? 근데 여행기가 재밌으려면 에피소드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에피소드가 많으려면 아주 독특한 방식의 여행을 하던가 아니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뭐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가고 뭐 가족 중에 누구와 함께 여행을 가고 아니면 남들이 가기 힘든 곳으로 여행을 가고 이렇게 독특한 컨셉이 있으면 독자들의 관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이것도 좀 시대가 지났다고 해요. 웬만한 컨셉은 다 한 번씩 집중을 받았기 때문에 소재가 좀 고갈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가는 평범한 여행지라도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으면 독자들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록 부지런히 움직이는 수밖에 없어요.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고 편안한 곳에서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재미있는 여행기가 탄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여행기를 쓰려면 천성적으로 낙천적이고 부지런해서 어떤 에피소드가 일어나더라도 그거에서 재미를 느끼고 감동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한테 내 이야기를 당당하게 풀어낼 수 있는 자신감도 필요합니다. 이 여행기 작가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여행한 이야기를 뭐 며칠, 일주일 정도 얘기한다고 치면 쉽게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책이 한 권이 되려면 대부분은 긴 여행이 필요한데 그 여행 전체를 탄탄한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해보면 진짜 어렵습니다. 여행기를 쓰는 작가분들도 정말 대단합니다. 여행 작가의 분야 세 번째, 여행 에세이를 쓰는 작가입니다. 여행 에세이를 쓰는 작가분들은 여행 정보도 아니고 여행기도 아니에요. 그럼 여행으로 뭘 쓰는 거지? 여행 에세이 작가는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감동이나 성찰을 여행을 통해서 풀어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다만 그것을 풀어내는 수단이 여행 중에 겪었던 일 또는 여행 사진이라는 거죠. 여행 에세이를 쓰는 작가는 많은 사건과 사고를 만나지 않아도 되고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이나 자연, 삶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자기만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만의 메시지를 풀어내기 위해서 이 여행을 어떤 시각으로 운영하고 경험해야 될지를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여행 전체 또는 그 여행의 하루, 그 여행의 한 순간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감정, 외로움이라는 느낌, 용서나 화해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행 에세이를 쓰면서 가장 중요한 건 독자들이 여행 에세이를 읽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의 여행 이야기를 읽고 다른 사람이 하는 메시지를 안에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작가가 쓴 걸 읽으면서 내 내면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났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는 게 여행 에세이 작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행 에세이를 쓰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시적인 글쓰기를 타고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술작품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행작가를 꿈꾸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성격과 성향을 꼼꼼하게 따져보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시고 노력하신다면 더 훌륭하고 더 멋진 여행을 하는 여행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이 정말 환하게 빛났으면 좋겠고요. 언젠가 길 위에서 만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